관절이 아프신 분들, 오메가3보다 10배 강력한 이 한 가지만 드셔보십시오. 바로 들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메가3 드시는 분 많으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데요. 한 통에 3만원, 4만원씩 하는 영양제 많이들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오메가3보다 10배나 더 강력한 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들깨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평생 드셨던 그 들깨가 사실은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들깨가루 한 봉지에 5,000원이면 삽니다. 이게 수입산 오메가3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들깨의 모든 것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십시오. 들깨가 좋은 이유.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메가3의 한 종류인데요. 그 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생선에서 나오는 오메가3, 여러분 드시는 그 캡슐 있죠? 거기 들어있는 오메가3보다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어나 고등어를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비싸기도 하고 매일 생선 먹기 힘들죠. 하지만 들깨는 매일 드실 수 있습니다. 밥 한 숟가락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만 넣으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 때문에 무릎이 붓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하죠?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 나죠? 이게 다 염증 때문입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직접 잡아줍니다. 병원에서 주는 소염제, 그거 먹으면 속 쓰리고 부작용 있잖아요. 들깨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염증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들기름을 3개월간 꾸준히 드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관절 통증이 4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들깨는 관절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에 좋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있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이게 혈관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하면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옵니다. 들깨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줍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에게 들깨는 정말 좋습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서 혈압약, 당뇨약 타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습관으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들깨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로 매일 먹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들깨가루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들깨가루를 사서 하루에 한 스푼 밥에 비벼 드시거나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때 밥 한 공기에 들깨가루 한 스푼만 넣어서 드셔보십시오. 고소하고 맛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넣으시고 적응되면 양을 늘리십시오. 국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들깨가루 한 숟가락 넣으면 국물이 고소하고 진해집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들깨는 공기에 닿으면 산패가 빨리 됩니다. 기름이 많아서 그런 건데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사시면 냉장고에 꼭 보관하시고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들깨가루가 오래됐는지 확인하려면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고소한 냄새가 아니라 쉰내, 기름 쩐내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들기름으로 드시는 방법. 들기름도 아주 좋습니다. 나물 무칠 때, 비빔밥 만들 때 참기름 대신 들기름을 쓰십시오.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나물 무칠 때 들기름 한 숟가락만 넣으면 훨씬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단, 들기름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볶음 요리에는 쓰지 마십시오. 기름이 타버리면 오히려 몸에 안 좋습니다. 나물 무치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거나 밥에 비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한 티스푼에서 한 테이블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십시오. 들깨죽으로 드시는 방법.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가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분들은 들깨죽을 추천드립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들깨가루 3스푼에 쌀 반 컵을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서 끓이면 됩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끓이다가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이고 천천히 저어가면서 20분 정도 끓이십시오. 여기에 소금 조금만 넣으면 고소하고 영양 만점인 들깨죽이 완성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드시면 속도 편하고 영양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입맛 없을 때, 속이 안 좋을 때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들깨 미숫가루도 나옵니다.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간편하게 물이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오후에 출출할 때 한 잔 타서 드시면 속도 든든하고 영양도 보충됩니다. 손주들 오면 우유에 타서 주셔도 좋습니다. 들깨차로 드시는 방법. 들깨를 약한 불에 살짝 볶으신 다음에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들깨 한 줌을 팬에 넣고 약한 불에서 2~3분 정도 볶습니다. 그 다음에 물 1리터 정도 넣고 1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고소한 들깨차가 완성됩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좋고 식혀서 드셔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드세요. 관절이 아프신 분, 무릎, 허리, 어깨, 손목 등 관절 어디든 아프신 분들은 꼭 드셔보십시오. 3개월만 꾸준히 드시면 확실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통증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더라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혈압, 당뇨 관리하시는 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들깨가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 들깨죽으로 아침 식사를 해보십시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갑니다. 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나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 나이 들면 장 운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들깨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해결에도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들깨가루 한 스푼을 물에 타서 드시고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화장실 가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피부가 건조하신 분, 겨울만 되면 피부가 당기고 가려우신 분들 계시죠? 특히 정강이, 팔뚝 이런 데가 하얗게 일어나고 가렵습니다. 들깨의 오메가3는 피부에도 좋습니다. 피부 속 수분을 유지해주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가려움증을 줄여줍니다. 로션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에서부터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들깨를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기억력이 떨어지신 분,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고 이름이 생각 안 나고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리고요.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필수입니다.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거든요.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눈이 침침하신 분. 나이 들면 눈도 침침해집니다. 신문 읽을 때 글자가 안 보이고 TV 볼 때 자막이 흐릿하게 보이죠. 들깨의 오메가3는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황반변성 위험도 줄여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는 분들, 들깨 꼭 드십시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들깨가 아무리 좋아도 과유불급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먹어야지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루 적정량은 들깨가루 기준 한두 스푼, 들기름 기준 한두 티스푼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하거나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들깨는 기름기가 많아서 과하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천천히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알레르기 체크하세요. 간혹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드시고 나서 입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거나 숨쉬기가 힘들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십시오. 신선한 제품을 고르세요. 들깨는 산패가 빠릅니다. 기름이 많아서 그런데요. 공기 중 산소와 만나면 금방 상합니다. 그래서 구입하실 때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소포장된 제품을 사십시오. 한 달 안에 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사는 게 좋습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면 산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을 때 쉰내, 기름 쩐내가 나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상한 들깨를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약 드시는 분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깨를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들깨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과 함께 드시면 수치가 너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상담하십시오. 들깨의 오메가3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에는 중단하세요. 만약에 수술 계획이 있으시면 2주 전부터는 들깨 섭취를 중단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수술 중 출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들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들깨의 핵심 효능입니다. 오메가3가 풍부해서 관절 염증을 잡아줍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변비 해결, 피부 건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 기억력 유지에 좋습니다. 눈 건강, 당뇨와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입니다. 들깨가루 하루 한두 스푼, 밥에 비벼 드세요. 들기름 하루 한두 티스푼, 나물 무칠 때 쓰세요. 들깨죽 소화 안 되시는 분들께 추천. 들깨차 따뜻하게 차로 즐기세요. 냉장 보관 필수, 신선한 것으로 드세요. 주의사항입니다. 하루 적정량 지키기. 알레르기 체크.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상담. 수술 전 2주는 중단.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흔한 식재료에서 시작됩니다. 비싼 건강식품, 수입산 영양제 사 드시기 전에 우리 땅에서 나는 들깨부터 드셔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음식입니다. 우리 몸에 딱 맞습니다. 오늘부터 들깨 한 스푼씩 드셔보십시오. 3개월만 꾸준히 드시면 몸이 가볍고 관절이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시장 가실 때 들깨가루 한 봉지 사오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